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13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050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1,167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37명으로 총 89.5%가 격리 해제되어 현재는 900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추가로 사망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의심 환자로 신고되어 검사를 시행한 검사 수는 7,008건에 대해 검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3명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7명,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6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이 5명, 유럽이 1명, 쿠웨이트가 1명이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 발생 사례는 6명이었고 이 중 클럽 집단 발병과 관련된 사례가 5명, 대구 지역 사례가 1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 사례 1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이며 클럽 관련된 5명은 모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5월 17일 12시 기준으로 추가로 클럽 관련된 확진자가 2명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 수는 168명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3명, 경기도가 33명, 인천이 23명으로 많았으며 감염 경로별로는 클럽에 직접 방문자가 89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에서의 발병이 79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20대가 1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7명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학원, 학교 등 교육시설,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은 감염 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존에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재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국방부는 이병 장정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군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지역 감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이병 장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취약검사법을 활용하며 향후 8주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6,3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는 감염 예방의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는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하고 얼굴에 잘 밀착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얼굴에 걸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 전에 오염되지 않도록 손을 깨끗이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에도 손을 통해 마스크가 오염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사용한 후에도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는 게 중요하며
마스크 내부에 휴지 등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는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클럽 관련된 확진자와의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과 모임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부득이 밀집된 장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께서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으신 게 안전하며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클럽, 주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1339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진단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같은 동행자에서 유증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을 통해서 기자님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소독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WHO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독제를 뿌리지 말라고 경고가 나왔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11일 방역당국이 배포한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판에 보면 보행로 등 야외 공간에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 자제 권고가 신설이 됐는데, 하지만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 지자체에서 여전히 실내외 소독제를 분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의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서 소독제를 천에 적셔서 닦아야 하는데 실내 공간이 넓거나 실외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WHO에서 공고하신 거하고 동일하게 그 소독 안내 지침을 개정해서 지난 11일 날 배포해 드린 바가 있고, 그때 브리핑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주로 환자의 비말이 표면에 분사가 되어 그 표면이 오염이 되고, 그 오염을 손으로 만져서 그 손으로 또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접촉하는 그런 실내 공간에 손이 많이 가는 문고리라거나 표면, 탁자 이런 데들을 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에 대해서 공고를 드릴 때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표면을 알코올이나 아니면 가족용 락스 같은 그런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소독제를 희석시켜서 천에 적셔서 표면을 깨끗이 닦는 그런 소독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표면 소독에 대한 거를 계속 권장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분무 소독을 할 경우에는 그 소독제가 표면에 고르게 묻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으로 그러니까 닦아서 소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런 소독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독제 살포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스프레이로 소독을 할 경우에는 이제 눈, 코 뭐 이런 피부에도 자극을 줄 수가 있고, 또 사용해야 되는 그런 소독제의 종류도 저희가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소독제의 종류와 또 그 소독제의 안내서를 정확하게 잘 살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도나 방법이 과하게 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특히 그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소독하는 거는 크게 소독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구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시행 전에 전수검사에서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대구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기 전에 참여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지역 감염이 상당히 발생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수 검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받은 통계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 7,5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이 됐고, 이 중에 이제 4명이 양성으로 확인이 돼서 이 4분은 대부분 또 증상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대구시와 같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은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니시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는 비대면의 실외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제한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최근에 감염된 그런 사례인지 아니면은 과거나 이전에 감염됐다가 늦게 발견된 사례인지 하는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역학조사와 임상에 대한 평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노래방 관련된 감염 사례에 대해서 공조 시스템을 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방이 다르더라도 공용 공간을 이용하면서 손을 통한 전파가 있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었는데, 그 이후에 노래방에서 어떤 경로로 감염이 이루어졌는지 추가로 확인된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노래방을 이용한 확진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현재 저희가 노래방이 노출된 게 3군데 정도가 있어서 노래방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검체도 좀 채취를 해서 어떻게 전파됐는지에 대한 걸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CCTV 등으로 확인한 결과 특히 코인 노래방인 경우에는 방이 굉장히 좁고 밀집되어 있고 또 환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고 나올 때 보통 방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야외로 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복도의 공용 공간을 통해서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기 때문에 방 안에 있었던 그런 비말들이 공용 공간인 복도로 확산이 돼서 주변에 그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공용 공간을 통해서도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됐을 가능성이 아직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다른 공조 시스템에 의한 것들은 환경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경로, 굉장히 밀폐되고 밀접하고 또 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말, 노래 부르기라는 그런 비말이 많이 생기는 그런 행동으로 인한 비말의 직접적인 확산을 통한 전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CCTV를 봤을 때는 복도에 찍힌 CCTV를 봤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더라도 노래를 부를 때는 안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나올 때는 쓰시더라도 비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온라인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이나 통계 수치는 즉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그리고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내용이 이태원발 감염에 대한 확산세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같이 읽고 한 번에 답변 듣겠습니다. 세계일보 이진경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럽 방문자보다 접촉자에서 확진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도 보입니다. 10명 미만의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평가를 부탁한다라는 말씀과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달라고 질문 주셨고,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도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질문 주신다면서 평소 보건당국이 밝힌 방역망 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해당을 하는지, 이제 이 경우는 감염 경로 미확인자 5% 이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근 확진자 추세 및 역학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조건부 완화 방침을 적용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결론적인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방역대책본부의 입장과 향후 구상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질문을 두 개를 주셔서 이태원 클럽 관련된 발병은 최근에는 이제 클럽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잠복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그런 클럽 다녀오신 분들의 확진보다는 다녀오신 확진자들이 집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에서 노출돼서 생기는 2차, 3차, 4차 감염자들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인 클럽 방문자에서의 발병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적인 그런 접촉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접촉자들이 파악이 돼서 현재 모니터링 자가격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좀 더 그 유행의 그 추가적인 발병에 대한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신천지 교회 같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인 그런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다음 오는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계속 조용한 전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굉장히 높은 전염력과 빠른 전파 속도가 이 코로나19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확진자 한두 명이 또 그런 밀폐되고 밀집된 그런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얼마든지 유사한 상황들, 이런 소규모의 그런 유행들은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예방 수칙으로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아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밀폐된 공간에서 노출되는 것을 막는 두 가지 개인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추진이 돼야 이런 대규모의 그런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일보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감염 경로 미확인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대부분 그 클럽 관련된 사례와 이 클럽 관련된 접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산발적인 사례들이 생겨서 5% 전후한 그런 그 조사 중이거나 미분류된 사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확진자의 추세 부분도 그런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추세나 아니면은 산발적인 사례에 대한 추세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다만 최근 이제 1, 2주 정도에는 이태원 클럽 관련된 그런 집단 발병 사례가 이제 대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위험도는 또다시 판단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클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20, 30대가 많고, 또 유흥시설, 또 코인 노래방, 또 주점, 그리고 뭐 볼링장, 뭐 이런 좀 젊은 층들이 많이 모이고 또 밀접하게 접촉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설별 위험도를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전국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위험한 그런 시도 단위나 지역 단위로 조치를 좀 차등 적용하는, 좀 더 미세하게 지역별,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문입니다. 이태원 집단 감염이 발생 전 했었던 수도권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오염군 재조사가 필요한 건 아닌지 해서 질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현재 그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는 유행이 발생한 지역은 지역별로 시도가 개별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인 경우에도 유행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중앙에서 했던 조치하고는 또 그 추가로 더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브리핑 때 중대본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건강보험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이미 조치가 발표가 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역사회에 있다가 신규로 그 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은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검사 체계를 마련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클럽 관련해서 4차 감염 이상 케이스가 몇 케이스인지 또 몇 분이나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감염 경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까지는 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4차 전파까지 진행된 경우는 2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는 한 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왕 노래방과 결혼식장에서의 동료하고의 접촉 등을 통해서 확인된 서울구치소 직원인 경우가 이제 4차 전파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또 한 분인 경우에는 그 클럽의 노출자로부터 시작돼서 별별 노래방을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직장 동료의 가족이 감염돼서 1명 정도가 더 4차 전파가 확인된 경우가 있어서 2명 정도가 4차 전파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님 질문입니다. 같은 황금 연휴 기간에 클럽발 감염은 확산한 데 비해 정부나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강원도나 제주도 여행 관련 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는데 방역당국 입장에서 어떤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오게 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지역 여행을 가신 분들인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행 다녀오셔서 유증상자가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2명 이상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달라,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라고 많이 당부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사례 보고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이라고 하면은 뭐 발생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확진자 발생에 대한 차이를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탁드렸던 거는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움직여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또 대규모로 어떤 밀폐된 공간들보다는 야외 중심의 활동들을 하고 거리두기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여러 번 드려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셨다고 하면 발생의 규모도 좀 줄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대규모의 어떤 노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강원하고 제주도에는 그 즈음에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실은 크게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 자체에서의 위험도는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문입니다. 통계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난 16일 0시 클럽과 관련된 총 누적 환자 수를 162명, 17일 날은 12시 기준 168명이라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면 17일 0시 기준 클럽 관련 사례 5명에 12시 기준 추가된 2명을 더하면 7명이라서 169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1명 차이가 어떻게 난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네, 환자관리 팀장이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이번 클럽 집단 발생 관련 환자 인원수 질문 주셨는데요.
어제 그 브리핑 때도 인원수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5월 16일 0시 기준은 16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5월 16일 12시 기준이 162명, 5월 17일 0시 기준으로 166명, 5월 17일 12시 기준으로 16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 주신 거와 비교해 보면은 5월 16일 0시 기준이 162명이 아니고 161명이고 5월 16일 12시 기준으로 162명이 되겠습니다. 네, 0시 기준으로 지금 곽진 환자관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올려주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장병 전수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에 대한 배경과 이 기간을 8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그 입영 장정에 대한 그 전수 검사를 시행하게 된 계기는 일단 그 20대가 상당히 발병률이 높은 연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 부대라는 게 집단 생활을 하고 굉장히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두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집단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해서 입소 전에 선별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대가 실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증상이 아주 가볍거나 무증상인 경우에 양성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환자 신고 체계나 감시 체계는 증상이 있어서 의료기관에 오셔야만 진단이 되는 그런 감시 체계를 운영하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그런 목적도 있어서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저희가 못 찾는 그런 감염자가 있을지에 대한 그런 그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목적을 같이 갖고서 일단 검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기간을 8주로 잡은 이유는 어느 정도 그 지역 감염의 위험도가 낮아지고 한 4주, 8주 해보고도 양성자가 없다고 하면 이거를 이제 계속 지속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8주 정도를 운영을 하면서 위험도를 보고 위험도가 굉장히 낮고 크게 큰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 8주 후에 평가해서 더 유지를 할 건지 아닐지를 판단하는 그런 1차 운영 기간으로서의 8주를 선정한 것입니다. 지속할지의 여부는 8주를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내용과 관련돼서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께서 군장병 입영 검사를 내년 이후에도 매년 실시하는지 물으셨는데 네, 이 부분도 그 계속 지역 감염의 위험도에 따라서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보충 질의 하나 받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주셨던 질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건부 완화 방침이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방역대책본부의 입장과 향후 구상이 있다면 혹시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 설명은 없으셔서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고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지난주 클럽발 집단 감염을 확인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태원 소재 클럽 주점 등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직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으니 최대한 검사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한 번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최소한 아직 잠복기 동안에는 발병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주시고 또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전파 차단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어서 유행과 완화를 반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클럽 전파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반적으로 경각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회사, 그리고 사적 모임을 하는 등 개별 공동체별로는 방역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방역 관리자들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공동체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구성원들의 체온과 증상 유무를 체크하고 또 의심이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 선별 검사를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위험 시설의 방역 관리자께서는 출입 명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또 유증상자들의 시설 이용을 차단하고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유행기에 우리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 세 번째 주가 시작합니다. 방역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직장이나 각종 시설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